자, 2025년 11월 14일이었어요. 나스닥에 갑자기 한 회사가 나타나서 시장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위샵 홀딩스, 티커는 WSHP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회사가 대체 어떤 미스테리를 품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무려 34억 4천만 달러? 예, 우리 돈으로 하면요 거의 4조 원이 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에 도달한 거예요. 막 시작한 회사가 이 정도 평가를 받는다는 건 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무려 1,517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수조 원짜리 회사라면서 동시에 수백억 원씩 까먹고 있다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자,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투자자들이 왜 이 회사에 그렇게 열광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해요. 도대체 위샵이 어떤 꿈, 어떤 비전을 보여줬길래 그랬을까요? 위샵이 내세운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소유 경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물건만 사지 마세요. 쇼핑하면서 이 회사의 주인이 되세요. 이런 개념인 거죠. 쇼핑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주주로 만들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쉐어백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앱으로 제휴된 가게에서 쇼핑하고 친구한테 추천도 하고 또 초대도 하면 위포인트라는 게 쌓여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이 포인트를 무슨 할인 쿠폰 같은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스닥에 상장된 위샵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내가 쓰는 돈이 곧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월마트, 이베이, 나이키, 홈디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되는 사업인가? 하고 믿기 시작한 거죠. 단순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위샵은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판 게 아니라 하나의 아주 강력한 스토리를 판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같이 부자가 됩시다. 그리고 애마존 같은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우는 우리만의 왕국을 만듭시다. 라는 이 서사. 와, 이런 이야기에 솔직히 안 끌릴 사람이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현실을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멋진 이야기 뒤에 숨겨진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땠을까요? 시장의 반응은요, 아주 차가웠습니다. 미국의 앱을 딱 출시했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22% 넘게 폭락해요. 심지어 우리 파트너 더 늘렸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회사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회사가 당장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고작 14만 달러. 근데 갚아야 할 빚은 얼마냐? 무려 886만 달러입니다. 이건 뭐 월급은 14만 원인데 카드값이 880만 원인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다른 재무 지표들은 더 처참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351%.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3,510원을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장사를 하면 할수록 망하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매출은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기업의 파산 위험을 볼 때 쓰는 알트만 지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재무 건강검진 점수 같은 건데 이게 마이너스 12.8이 나왔습니다. 보통 1.8보다 낮으면 위험합니다 하고 빨간불이 켜지는데 마이너스 12.8이면 이건 뭐 그냥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수준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멋진 비전과 이렇게 끔찍한 현실,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밈 주식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밈 주식 들어보셨죠?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미래가 있는지 이런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거 대박이다, 가져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WSHP의 주가를 움직인 건 바로
이 광기에 가까운 힘이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PBR, PSR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됐나 보는 지표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른 회사들이 1배, 2배일 때 위샵은 790배, 1300배가 넘어요. 한마디로 이건 거품이 껴도 너무 많이 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딜레마에 딱 빠진 거예요. 한쪽에는 소유 경제라는 정말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현금은 계속 줄줄 새고 있고 성장은 멈췄고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티고 망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위샵은 이 모든 역경을 듣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그냥 한순간의 거품으로 사라져버릴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위샵이 노리는 이 소셜 커머스 시장 자체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2033년이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거의 18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하니까요. 바로 이 대박의 꿈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계속 있는 거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 지표들은 한결같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RSI, 맥D 같은 차트 지표들이 전부 다 지금은 팔아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지금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죠.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 더 재밌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목표 주가를 0달러, 그러니까 이거 휴지 조각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석가는 284달러까지 간다고 해요. 한마디로 전문가들조차도 이 회사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위샵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결국 딱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유 경제라는 멋진 아이디어가 그냥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 위샵의 사례는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열광이 기업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이 밈 주식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진짜 가치란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